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 입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모 양에게 검찰이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한편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 씨가 내일 재심을 청구합니다. 30년 만에 누명을 벗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관련 소식은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홍정욱 전 의원의 딸에 대해서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 이렇게 구형을 했는데 이렇게 나눠서 구형한 이유는 뭔가요? 네, 소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년의 경우 법정형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를 선고를 해야 하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는 10년을 넘을 수 없고 단기는 5년을 넘을 수 없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아무래도 소년들의 경우에는 교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형이 지나고 나면 얼마나 반성을 했는지 그리고 사회에 복귀를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여부를 좀 심리를 한 다음에 장기형을 계속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성년의 또 초범이기도 하고요. 네. 또 본인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이 좀 감형에 반영이 될까요? 이런 부분은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마약 사범의 경우에는 재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귀를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된다면 다시 가정에 돌아가게 될 텐데요. 이 경우에 이 사람이 재범을 저지를 것에 대해서 가정에서 잘 보호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일단은 본인이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고 자신이 질병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더군다나 홍정욱 전 의원 같은 경우 SNS를 통해서 자신이 자신의 자녀를 잘 이제 선도할 것을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재판부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 공판은 이제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집행유예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아무래도 가장 가깝게 선고가 되었던 CJ 이선호 씨에 대한 뭐 재판과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굉장히 좀 높은 형이 구형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가 되었어요.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선호 씨는 먼저 자신이 찾아가서 자백을 하고 구속이 되어 있다는 점이 좀 크게 반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교를 해보자면 홍량의 경우에는 소년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뭐 집행유예 가능성이 좀 더 높게 점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문자 투표 조작 논란이었던 프로듀스 X101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이 담당 프로듀서와 또 총괄 PD까지 구속이 됐는데 이게 꼬리 자르기 의혹이 아니냐라고 좀 불거지면서 더 윗선도 좀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CJ E&M 고위 관계자를 정식 입건했다라고 오늘 경찰이 밝혔는데 이 고위 관계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선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일단 적어도 안모 씨와 김모 씨보다는 높은 관계자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김모 씨의 경우에는 지금 국장급 CP였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CJ E&M의 뭐 본부장급 이상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꼬리 자르기 의혹이 있었는데 이런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경우에 투표 조작 사건이 과연 뭐 총괄 프로듀서나 담당 PD만으로 가능했겠느냐에 대한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뭐 구체적으로 입건은 됐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행위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개입이 되었는지는 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이제 출연했던 연습생들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조사할 부분도 많고 해야 될 사람도 많을 텐데 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 출연했던 출연자들의 경우에는 들은 사실이 없는지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투표를 조작한 이유는 기획사나 소속사로부터 연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소속사의 연습생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투표에 참여했던 시청자들이 좀 가장 의혹 제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된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요구하는 거는 진짜 그 문자 투표 조작된 데이터가 밝혀질 것이냐, 진짜 순위 조작에 대한 진짜 순위가 밝혀질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공개가 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는지, 그리고 조작을 했다면 어떻게 조작을 했고 도대체 어떠한 의도로 조작을 했는지, 예를 들면은 뭔가 향응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위반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은 해당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될 터인데, 뭐 실제 서버에 어느 정도의 투표가 들어왔는지, 실제 투표에 따르면 누가 어떠한 순위였는지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뭐 해당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뭐 CJ ENM이나 엠넷 측 등에서 뭐 자신들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 밝힐 가능성은 있겠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조금 불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후폭풍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데 일단 수사를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된 내용인데요. 윤모 씨가 이제 내일 재심을 청구하게 되고 이에 앞서서 기자회견도 연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앞선 뭐 기사 내용에서도 뭐 박 변호사와 윤모 씨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장면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내일 구체적으로 재심 신청을 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떠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으며,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자신이 이 사실에 대해서 무죄가 맞다, 그리고 재심을 청구한 사유는 신청한 이제 원인이나 이런 부분은 이러한 것들이 되겠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브리핑식으로 인터뷰를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재심이라는 게 열리기 위하려면 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야 재심이 열리게 되는 걸까요? 재심은 정말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바늘기에 들어가는 수준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예. 있을 만큼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예. 이유가 이미 확정된 재판을 뒤집는 사건입니다. 검찰이나 법원이나 똑같이 이미 한번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서 뒤집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도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재심이 개시되는 것도 어렵고요. 개시가 된 재심에서 뭐 무죄나 그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요건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판결의 증거물들이 뭐 위조나 변조 혹은 허위일 가능성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가 첫 번째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원판결 등에 관여한 법관이나 뭐 경찰, 검찰 같은 수사기관 등에 있어서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 판결로 드러난 경우에 또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임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때 이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고 이 사건에서 좀 적용이 가능한 사유로서 이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8차 사건 관련된 DNA 증거도 없고 네. 나와 있는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춘재 자백 말고는 증거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겁니까? 제 생각에는 기존에 지금 윤모 씨는 자신의 무죄를 밝힐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을 계속 나열을 했어도 이게 힘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걸로 네. 보여요. 예. 지금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자필 진술서, 대필 진술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범행 현장에서 뭐 족적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지금 그러면 누가 범인이냐 이런 부분에서 막힐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예. 지금 이춘재가 자신이 범인이다, 자신이 진범이다라고 하면서 진범만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뭐 재심을 개시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만약에 이게 다 받아들여져서 가정을 해보고 재심이 열리는 걸로 이제 상황이 된다면 윤 씨 같은 경우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게 인정이 돼서 네. 법적인 보상이 좀 이루어질 텐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재심이 개시가 되고 무죄가 선고가 된다면 네.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형사보상에 관련해서 규정도 정해져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국가가 위법한 행위를 했냐,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는 또 다른 입증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어서 네. 일단 적어도 무죄 선고가 된다면 형사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화성 살인 사건 내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